절대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을지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유비무환. 준비가 음, 있으면 걱정이 없다로 해보았습니다. 의미심장한 이런 고사성어를 달아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전일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루했던 박스권을 넘어서 이제 3,300선을 바라보게 된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 시총 상위주가 주도하던 랠리,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로 이어졌고 50%에 육박하던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최근 4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조기 긴축이나 수출 관련 부정적 어떤 지표들, 그리고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 기업 이익이나 유동성 환경에 대한 고민 등 장밋빛 전망과 불안 심리가 혼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선 상승 기조 자체를 뒤바꿀 만한 악재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발생할 이벤트에 적절히 대처할 수만 있다면 아직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점들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 테이퍼링 논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횡보세를 보이다 오들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발 밈 주식 열풍이 국내에서도 발현된 것 같습니다. HMM이나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등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기아와 마찬가지로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아 등 자동차 주 투자 심리 호조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건설주 역시 정책 기대감에 강세를 시현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3,250포인트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고, 거래소 지금 전체 매매 비중 가운데 개인이 70% 유구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세 보였지만 특히 기계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을 많이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술주 강세 편승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IT와 기계, 중소형주들을 매도하는 압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오젠 전일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 보도로 38% 이상 상승한 영향으로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우주항공 테마 역시 관심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10원대 초반 박스권,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밈주식 열풍과 우리는 뭔가 별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거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막 급등락하는 종목군들이 이 밈주식과 같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체크 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내일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장에서 제가 그 특징 종목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이 각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10% 이상 상향하면서 수주 파이프라인이나 살아나는 해외 발주 시장 등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8% 이상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알테오젠 역시 임상 3상 가셔야 되는 건들 때문에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어떤 기계 섹터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 좀 특이한 종목으로는 거래소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기아와 HMM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처럼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이제 CJENM을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전자 그리고 포스코, SM을 비롯한 코스닥 IT 섹터는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내일장 체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고용, 다음은 물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10일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주 고용 지표 결과에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1일비했다면 이번 주는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어떤 조기 테이퍼링이나 긴축 이슈 등에 관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서 매매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본격적인 긴축 그리고 어떤 유동성 흡수 현재로선 기우인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된다면 시장 추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조기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수준에서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상승세가 좋았던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주일 지난 한 주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스피 주간 상승의 70% 이상을 이끈 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었는데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 그리고 누적 순매수 추이 변화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아무래도 공급의 병목 현상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되고 정책 지원이 강화된 상황에서 하반기 제조업 탄력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의 여파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실적 불확실성 또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주가 견조한 흐름 나름대로 방어를 잘 하고 있지만 불안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1, 4분기에 이어서 4월, 5월 중순까지 부진했던 것이 악재의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 레벨보다는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간 상승률 70% 넘게 차지했었군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쪽도 좀 더 업사이드 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주요 이벤트들이 내일 모레에 좀 집중돼 있어가지고 내일도 계속해서 눈치를 볼까, 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을 기점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심화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국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내일장 그리고 향후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언론에서 또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구 이동량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와 항공 섹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어쨌든 6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 25%를 달성한다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다른 국가의 속도를 고려해보면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주도주에서 시클리컬과 컨택트 그리고 시클리컬에서 다시 주도주 그리고 요즘과 같은 개별 종목 상세까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이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작년 한 해의 키워드가 코로나였다면 올해를 백신이라는 한 단어로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말 그대로 경기 재개와 그 수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지주사에 관한 부분을 잠깐 언급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은행주를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편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원전 사업 이슈로 두산그룹이 전체 상승세를 주도한 부분을 제외하면 여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은 컨택트 수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사로 해지도 가능한 만큼 이들 지주 주식의 프리미엄이 부각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는 CJ를 말씀드리는데 제일제당과 ENM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특히 제일제당의 경우 추천 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부문 고수익 제품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CJ ENM 역시 광고나 콘텐츠 매출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끝으로 금융주인데 사실 금리 인상이 금융주의 호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긴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은 분명하기에 은행 ETF라든지 개별 금융지주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 나가야 주가 하락 시에 방어 또는 이제 추가적인 수익률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이슈 역시 긍정적이고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까지 호재가 되어줄 것 같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리오프닝, 금융, 그리고 또 이 지주사 종목군들은 성장주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리오프닝 이런 몇몇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까지 꾸준히 좀 들고 갈 만하다고 판단하세요? 우선은 배당 이슈에 관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들 종목이 편입이 된다면 올해 적어도 연말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지주사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CJ라든지 금융지주사들 정도만 편입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점, 이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지표 이 부분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언제쯤 살아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향후의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좀 시원스럽게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종목군들도 수익 많이 냈어요. 이런 소식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정신만 없지 이럴 땐 또 수익 내기도 어렵잖아요. 내일장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